행정청이 하는 처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니까 행정처분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청이 하는 처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행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그냥 일반 처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처분. 행정처분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행정청이 한다고 해서 전부 행정처분은 아니죠. 행정청이 하는 처분 중에서 우리한테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속력이 있을 때 우리는 행정처분이다. 우리는 좀 이따가 또 구속력이란 말을 또 들어보게 됩니다. 그럼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이 처분으로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뭐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변동을 가지고 오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이 처분이 떨어져도 나의 권리 의무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럼 구속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온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나랑 관계가 있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거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면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즉 나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나랑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우리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북구청장이 나한테 건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나는 건축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했다. 그냥 건축허가, 허가처분 이렇게 부르게 돼요. 허가처분한 거예요, 허가처분. 그 용어로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우리한테 뭐 해버린다? 취소를 한다. 그러면 얘는 행정처분일까 아닐까? 맞죠? 그래서 취소 처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건데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정지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행정지도. 요 지도는 다른 말로 우리한테 뭐 하는 거예요? 권고하고 단순히 뭐를 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데 불과하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우리가 여기 복종을 해야죠. 복종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복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물어봤지요. 행정지도 줄자 긋고 행정행위 연결이 잘 되었다, 잘 못 되었다? 잘 못 되었지. 이건 행정행위가 아니라니까. 행정지도는 구속력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행정국가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명령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왜? 법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법에 근거가 있어. 그러면 이런 행정처분은 당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면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고 부당한 처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처분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도 유효하다는 뜻일 거고, 맞죠? 복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게 맞아요? 유효가 맞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떨어졌다.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공정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력 아니면 확정력. 뭐 비슷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결정되어버린다 말이죠.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일단 그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게도 뭐한다? 결정되어버리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부당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한테 부당한 행정처분이 떨어졌을 때 그걸 야 이거는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일이라는 건 나한테 뭔가 불리한 거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게 타당해, 부당해? 부당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실선을 걸어오는데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어딘지 요즘에 뭐 아줌마들 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던데 과태료 부과를 해요. 그러면 차주가 쫓아나오지. 봤어? 뭐라 그러면서 싸워요? 안 싸워봐서 한번. 차 댄지 금방 됐는데 이러면서 금방 됐는데 끊는다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벌써 30분 대놓고서는 금방 된 거야. 나한테 불리한 건 나한테 다 부당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당하다고 해서 복종 안 해버리면 뭔가가 사회 질서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도 일단은 뭐하고 유효하고. 자, 요즘에는 우리가 여기에 관한 문제가 거의 다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판례에 관한 내용도 우리 시험에 물어봤어. 행정처벌이 떨어졌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자 예를 든다면 무효다, 유효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 유효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유효다. 근데 하자는 하자인데 중대한 하자. 그런 무효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있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당하면 안 되죠. 우리의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쟁자는 다툴 쟁자. 행정사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쟁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나한테 일단 뭐가 떨어져야 돼? 행정처분이 떨어져야지. 행정처분이 떨어져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나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 나한테 떨어지면 그게 불복하면 우리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행정쟁송은 세 가지, 다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의신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행정심판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무슨 제도라고 부른다? 행정쟁송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뭐냐? 우리 시험에 거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우리 공법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우리 이제 중개사법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데서 예전에 좀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우리 공법에서 행정심판이 두 군데가 나와요.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가 우리 공법에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3번 나온다? 7번 나온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걸 빨리 잡아야 돼. 그걸 빨리 안 잡으면 우리 공법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 무조건 외우기 싫으면 그걸 잡아야 되는데 제가 행정심판에 우리 공법이 두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두 군데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그마한 A4 용지 하나를 만들든지 해서 딱 그 공간에다가 뭐가 몇 번 나와 하는 걸 적어 놓아 보는 거야. 그럼 수업 시간에 행정심판을 하겠죠. 하면서 제가 행정심판 두 군데 나와요. 여기 나오고 뒤에 어디 나와요 하면은 그 두 군데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초창기에 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하고 나중에 뭘 한다고? 좀 자료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자료 좀 만들어. 자료 만들어주면 봐요, 안 봐요? 안 봐. 뭐. 보지도 않으면서 만들어 달래. 왜 안 봐? 보시. 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행정심판 몇 군데 나와? 2군데. 자, 그럼 이의신청이 뭐고 행정심판이 뭐고 소송이 뭔지는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란 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은 제도예요. 제가 지금 같은 제도라고 했거든. 뭐가 같은지를 보면은 일단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제 법대로 싸우지 말고 행정,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다가 따져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한 번 더 얘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을 한 처분관청에다가 가서 따지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걸 이의신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행정심판이란 건 예를 들어서 북구청장이 나한테 뭔가 처분을 했다. 과태료 처분했다. 이의신청한다는 말은 북구청장을 다시 찾아가서 따지는 게 이의신청이고, 북구청장이 뭔가 처분했는데 부산시를 찾아간다면 그건 행정심판이에요. 한 칸 위를 찾아간다는 거죠. 한 칸 위를. 예?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직근 상급 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직급 상급 관청, 즉 부산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행정심판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그거까지 알 필요 없고, 그건 행정심판법 내용이거든.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자체가 우리 시험의 대상은 아니죠.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게 두 군데가 나온다 하는 걸 기억하시는 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공통점은 뭐다? 일단 법으로 싸웁니까? 행정적 관청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 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얘들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대화가 안 되죠? 그럼 소송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송 들어간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행정소송은 어디다가 한다? 행정법원에 한다. 행정법원이 1심, 행정법원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뭐하고 똑같아요? 민사소송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과 차이점은 1심 법원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부산은 행정법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그냥 지방법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다 사법부에서 판단합니다. 똑같은 거야.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행정쟁송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봤어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을 봤죠.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은 뭐라고 부르면 돼? 행정계획이라고 부르면 되죠. 행정계획.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은 대부분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각대 생각하셔도 괜찮아. 토지 이용 계획, 수많은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옵니다.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인데, 자, 앞으로 제가 우리 공법에 계획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요. 계획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행정계획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만든다. 그건 개인의 계획이에요. 부산 시민들 모두의 계획이에요. 모두가 관계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 뭔가를 하는데 주민 의견 안 들으면 어쨌든 그거는 뭐 어떤 법이든 계획법 위반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수많은 계획이 나오는데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네.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어요. 뭐 행정계획은 사실상 아니네. 얘는 행정계획은 아니야. 행정청 만드는 계획은 아니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어쨌든 우리 공법에 계획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죠. 그럼 제가 뭐 항상 뭐 물어본다고?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물어봐요. 예,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지금 왜 고민을 할까?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물어보는데 왜 고민을 할까? 계획이란 말만 나오면 주민 의견을 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계획에 주민 의견 들을까 안 들을까를 묻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듣는다고 해야지. 듣는다고. 우리 공법의 계획은 주민 의견을 듣는 거라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 그런데 우리 주민 의견을 안 듣는 예외도 있어요. 요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또 우리 공법에 두 개가 나와.
요 두 개만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나올 때마다 주민 의견 있다는 거 외울래요? 요거 두 개 외울래요? 요거 두 개 외우고 나머지 계획은 다 주민 의견 듣는다고 외우면 되지. 이 두 개를 기억하기 싫어가지고 나올 때마다 의견 듣는다고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 두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주민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 텐데요. 행정 절차법에 보면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나와요. 행정 절차법 내용인데, 자,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이 공청회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열람, 다른 말로 공람. 또 뭐가 있었죠? 청문이 있었죠, 청문. 올해 30회 시험에 또 청문이 나왔네. 주택법에서 청문 하나하나 안 하나 이걸 또 물어봤네. 청문을 하나하나. 근데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청문하는 거 어떻게 다 외워요? 누가 외우랬어 청문을? 청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청문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국회 청문회가 떠오르지. 국회 청문회 하면은 각종 정부 강요들 부르고 높은 양반 뭐 대기업 회장들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게 따지잖아. 들을 청자, 들을 문자. 묻고 따지는 거야. 따지. 이게 청문이야. 따지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이거는 지금 주민의 의견 듣는 거라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따진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럼 주민들한테 따질 일이 뭐가 있어? 주민들한테 따질 일이. 뭔가를 취소할 때입니다. 뭔가를 말소할 때. 무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줬어. 근데 이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이걸 뭐 해버린다? 취소한다는 건 이 허가받은 자가 뭔가를 잘못했죠.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취소한다고, 취소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따진다고. 그게 청문이야. 취소하기 전에 이런 짓 한 적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게 청문이라고, 청문. 우리 중개업 등록을 해줬어, 중개업 등록을 해줬는데 그 등록을 말소를 시켜버려. 그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말소하겠죠. 등록증을 뭐 빌려줬다든가 뭐 이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바로 말소하는 게 아니고 뭐다? 불러서 청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청문을. 그게 청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청문은 행정청끼리, 행정기관끼리, 지들끼리는 청문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주민 의견 주민들한테 따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따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공청회하고 열람 있죠? 공청회라는 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공청회. 그 경자년 첫 해부터 자꾸 자면 안 되는데 또 뭐 했어 밤에? 밤에 뭐 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 잤는데 또 자. 저번에 왜 자요 이랬더니 옆에서 이 학원인가? 이 학원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3개월. 그럼 자라, 더 자라. 오늘 내가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면서요, 밤에도 자고. 근데요, 우리가 동영상을 듣잖아. 동영상을 듣죠. 인강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듣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침대에 누워 듣는다는 거. 누워서 듣다가 자요, 안 자요? 자요. 자면서 자기는 잔다고 안 느껴. 나는 듣고 있다고 생각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요. 그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우리 의자 다 앉아가 정자세로 동영상 보고 열심히 해가 학교 가시려면요. 수업에 나오는 건 못지않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질문하면 혼자 손 들고 막 대답하고 이래야 돼요. 동영상 보고 이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합격해. 동영상은 아무리 내가 이리 졸고 있어도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보라 그래요. 나보고 안 보라 그러거든. 근데 이게 학원에 나오면은 자꾸 잔다고 뭐라 하고 막 그래 하죠.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거예요. 공청회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이렇게 공청회예요.
열람이란 것은요, 특정한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를 해놓고 여기에 서류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와서 봐라. 와서 보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람을 의견 제출, 의견서 제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공청이라든 열람을 하든 공청이라는 것은 뭐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디서 하는지, 그죠? 장소, 일시, 또 안건이 뭔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걸 알려줘야 내가 공청회에 참석을 하지. 참석을. 그런데 이 공청회를 한다고 알려줬어. 그러면 얘는 공청회 하려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공고가 뭐예요? 공고. 공고고시. 공고고시는 둘 다 알린다는 뜻입니다. 자, 공고는 한자로 쓰면은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뜻이고, 공개해서 알린다는 뜻이고, 고시는 알려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는 않아.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공고고시는 알린다고 생각하고, 행정청이 뭔가를 우리한테 공고하고 고시할 때는 대부분 어디다가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합니까? 관보나 공보라고 얘기하죠. 관보, 공보. 관보는 국가가 발행하는 거. 공보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고시한다. 그럼 어디다가 한다? 관보. 시도의사나 시군구청장 지자체가 공고고시한다. 그럼 어디다가? 공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보냐 공보냐를 바꿔서 시험에 주자 그런 건 전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책을 읽으면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렇군 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공청회나 주민의견 듣는 공청회나 열람은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면 안 됩니다. 일간신문해야 돼. 관보 보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공청회는 한 번 이상 하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어디다가는 다 게재, 고시, 공고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그거는 기본 상식이고. 자, 어쨌든 간에 일간신문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청회 한다고 신문에 놨어요. 일간신문에. 오늘이 1월 7일인가요? 7일이죠. 1월 7일 일간신문에 공고가 났어. 우리가 이제 오늘 만약에 일간신문을 집에서 받아보시면 항상 밑에를 보세요. 맨 밑에. 밑에 보면 깨알 같은 글씨. 깨알 같은 글씨로 이런 공고문이 많이 나와. 공고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청회 한다고 공고가 났네. 그런데 보니까는 언제 일시를 보니까는 1월 10일 날 한다고.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인가요? 11일? 11일인가요? 그럼 1월 11일 날 한다고 신문에 났어. 내가 참석할 수 있다 없다?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주일 정도는 자기 스케줄이 다 짜져 있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뭐 하실 거예요? 등산한다고요? 뭐 등산이면 어쨌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짧으면은 참석을 못 하죠. 그래서 이 신문에 공고할 때는 적어도 2주 전까지는 신문에 내야 돼요. 2주. 2주 전에 며칠이죠? 공청회 개최하고자 하는 날, 개최 예정일 있죠? 예정일 14일 전까지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은 공고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 뭘 물어보겠어요? 14일 또 뭐 숫자 바꾸는 거 물어보겠지. 그죠? 그런데 열람이란 것은 자, 열람한다고 요번에 또 신문에 공고가 났어. 열람이란 것은 한 일시에 모이는 게 아니죠.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죠. 그럼 요거는 열람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열람 기간. 근데 보니까 열람 기간을 1월 11일로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열람 기간을 정해놨어. 그럼 이 기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열람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람 기간을 적어도 2주 이상은 줘라 이런 얘기예요. 열람 기간을. 그게 얘하고 14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요 열람은 일간신문 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이에요.
공청회는 한 번이었죠. 2번 이상 일간 신문에 뭐한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2번 이상 한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는 중요한 것이 열람 기간입니다. 열람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줘야 돼요? 14일 이상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기본적인 뭐다? 우리 행정절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람 기간이 며칠이냐, 열람 기간이 며칠이냐 하고 물으면 며칠이라고 대답하죠? 14일 이상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14일 이상이 아닌 것이 예외가 또 몇 번 나와? 2번 나와. 요거는 정비법에 무슨 법에서 나온다고? 정비법. 그러면 국계법, 도시개발법 요 2가지 법은 열람 공람 기간은 전부 며칠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정비법에는 예외가 2번이 나온다. 그 예외가 30일 이상이 2번이 나와요. 30일. 그래서 우리 공법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만이 암기할 내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텐데, 자, 여전히 이제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하실 법률의 이름이 뭔가요?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파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어요. 15페이지부터인데 거기 앞에 있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기입니다. 자, 그 법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률은 어디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헌법에 적합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을 제시하는 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 자, 그래서 이 헌법 바로 밑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중에서 가장 높은 법률의 이름이 뭐였어요? 국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자, 이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 범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지만 국토계획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요 얘기를 또 하려면은 요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토지공법은 많아요? 한 개밖에 없어요. 많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만 해도 6개 공부하실 거잖아. 그러면 토지와 관련된 공법만 해도 한 120여 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토지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법이 이렇게 많으면 1번 토지공법도 토지를 이용할 때 뭐를 만든다고요? 계획을 만들어요. 2번 토지공법도 계획을 만들어요. 토지공법에서 토지를 만들 때, 토지를 이용할 때는 마구제비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니까. 그러면 125번 공법도 계획을 만들겠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계획의 이름이 다 같아요? 법률마다 이름이 다 달라? 다 다르지. 이름이 같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내가 땅이 하나 있어. 그럼 이론상으로 한 125개 정도 되는 이런 토지공법에서 내 땅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봐야 이 땅을 뭐를 할 수 있는 토지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계획을 봐요. 그럼 우리는 이 계획을 보면서 이 땅에는 아파트가 가능하네요. 공장을 지을 수 있네요. 없네요. 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앞으로 토지 전문가로서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을 보고 이걸 설명을 하려면 어떤 토지용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띄어보는 서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인 건 인터넷에 다 뭐 확인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공법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구제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 계획을. 그럼 이 국토계획법도 계획을 만드는데 이 법에서 만드는 계획의 이름이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었죠. 국토종합계획. 자, 우리는 지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21년도부터 이제 40년까지 나올 겁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은 쉽게 말해서 국토종합계획이 뭐냐?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요. 자, 수도권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나라 수도권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강원권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때 부산은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우리나라가 향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뭐를 확인할 수 있다? 방향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향하면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오늘 방향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될 텐데 방향 잡는 행정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장기계획도 있고 중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다고 했죠. 장기는 몇 년 단위? 20년. 중기는? 단기는? 단기계획은 기간이 짧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중장기계획은 요거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에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재검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아니면은 재검토를 한다. 라는 말은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 또 5년마다 재검토를 했겠죠. 수정을 하다가 이제 21년도부터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이 나와. 또 그것도 또 5년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 2026년도 되면 또 타당성 검토하겠지.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계획이고 장기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정하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합니까? 계략적으로 수립합니까? 계략적으로 수립을 하고 우리한테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 자체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몰라도 부동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죠. 방향을 모르면 돈은 못 벌겠죠. 방향을 알아야 돼. 우리는 결정된 걸 알아야 돼. 방향을 알고 미리 가서 돈을 벌지. 다 결정돼서 뉴스 나오면은 내가 알면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토종합계획 나오면은 그걸 또 이게 파악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막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뭐 해요? 뭐 어딜 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자, 구속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구속력이 없으면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방향만 제시한다고 해서 이 방향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자라서 가수가 되겠다 하고 방향만 잡았다고 저절로 내가 자라면 가수가 됩니까? 아니잖아. 이걸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집행을 해나가야 돼. 그 하나씩 집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예요? 바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무슨 법? 국토계획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국토계획법도 당연히 계획을 만들겠죠. 국토계획법도 계획을 만드는데 이 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방향만 제시한다. 집행을 한다. 집행을 하는 게 국토기본법하고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말을 알아야 돼. 국토계획법에서 만드는 계획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계획입니다. 이 도시군을 알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행정청이 정리가 끝나. 도시군을 알면은 끝날까? 도시군을 이해를 해야 될까? 이해를 해야 돼. 도시군 외운다고 해서 행정청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우리 국계법은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집행하는 법이 이용하는 법이에요. 도시군을 단위로. 여기서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이란 건 전국의 토지에 대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 우리 국토의 방향은 지자체가 할까? 국가가 할까? 당연히 국가가 하겠죠.
근데 우리 국가를 누구를 국가라고 이해하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국장입니다. 국장. 지금 뭐 국토종합계 만들려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요. 나중에 이제 최종안이 되면은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실 부분은 뭐다? 방향은 국가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집행을 하는 국토계획법은 국가가 집행을 합니까? 도시군 단위로 집행을 합니까?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해를 해야 우리 국토계획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국토 전체의 방향은 국가가 잡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건 뭐 단위로? 도시군 단위로 집행을 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군 단위로 한다는 건 도시군은 지자체겠죠. 지자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법은 지방 분권에 기초한 법이다, 중앙 집권에 기초한 법이다.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 분권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토계획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는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과거에는요, 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권한이었는데요, 그 권한을 지자체에 마한다고 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자체에다가 그 권한이 많이 이양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떤 권한이 지자체로 내려왔는가? 이걸 우리가 또 앞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 법인데,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보니까요, 그 도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한 개였어요? 두 개였어요? 두 개였죠? 도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두 개. 첫 번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두 번째가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쉽게 눈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11월, 12월 공부하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다? 도시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두 개인데, 그게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도시군 계획이란 이렇게 물어봐요. 도시군 계획이란 첫 번째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도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다, 이 말이죠. 도시군에서 만드는데 그 계획이 몇 개라고? 이 두 가지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한다? 집행한다.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게 목적인데요.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 계획이죠. 기본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집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뭐였더라? 우리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을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방향을 먼저 잡아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먼저 잡아서 그걸 바탕으로 하나씩 뭐 해나간다? 집행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하는 거요, 3월 달에 가면 5분 만에 끝납니다. 이제는 이런 설명은 이제는 없어요. 국토부 장관, 우리 국가를 우리 집으로 가정을 했죠. 우리 국가를 우리 가정으로 가정을 했다. 우리 집에는 가장이 있죠. 누가 방향을 잡았어? 가장이 방향을 잡았겠죠. 뭐라고 잡았던가? 잘 살아보세 하고 방향을 잡았다. 잘 살아보세. 자, 그런 가장이 잘 살아보자라고 방향을 잡았으면 그거 집행을 가장이 직접 합니까? 밑에 아들, 딸들이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들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들, 딸. 그리고 아들, 딸들이 아버지가 제시한 이 방향을 하나씩 집행을 해놔야 되겠죠. 그럼 집행할 때 아들, 딸들은 자기의 특성을 살릴까 안 살릴까? 자기 특성을 살려서 해야지. 특성을 살려서. 그죠? 그러니까 잘 살아보시 했더니 요즘에 뭐 축구하는 손흥민이라든가 유현진이라든가 뭐 또 있죠.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또 연예인들, 가수들 돈 잘 벌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축구도 못하면서 축구하려고 하면 돼, 안 돼?
야구 하려고 그러고 노래도 못하면서 가수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들이 특성이 뭐여서 노래였죠. 첫 번째 아들이 노래를 잘해요. 특성을. 그래서 아들이 자기의 장래를 집행을 합니다. 자, 뭐라고 집행했어요? 집시, 기타, 동전 한 입 이렇게 들고 거리를 배회하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말로 버스킹인가 뭐 지하철킹인가 하여튼 그거 하죠. 돈 돼 안 돼? 돈 안 되죠? 자기 특성을 살리는데 아버지가 제시한 방향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집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집행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제시한 방향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가는 길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라서 집시가 될 건데요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노를 하면 뭐라 한다고? 다시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만들어 와 이렇게. 그럼 다시 만들어 왔는데 가수가 될래요 라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한다고? 너는 노래도 잘하고 특성이 그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아버지가 이걸 뭐 해준다? 승인을 해주는 거야. 기본 계획을 만들었는데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뭘 받아야 된다고? 승인을, 아버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집시가 되겠다고 만들어오면 아버지가 국토부 장관이 뭐라 한다는 거야? 야, 다시 만들어 와. 이걸 좋게 말해서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이렇게 해서 방향의 승인이 떨어지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씩 뭐를 해나간다? 집행을 해나가는 거죠. 자, 집행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그죠? 악기도 배우고 노래 연습도 하고 춤도 추고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걸 하나하나씩 집행을 해나가는 게 관리계획이에요. 그럼 관리계획은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집행을 해나간다는 건가요?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하나씩. 아시겠어요? 기타도 사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해나갈 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집행은 아버지한테 승인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는 안 받아요.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부산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우리 지금 국토계획과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요. 우리 부산 같으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산이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도시가 되겠다고 방향을 잡았어. 국가에 뭘 받고 승인을 받고 그러면 그 방향의 승인이 떨어지면 집행을 해나가는데 집행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벗어나면 돼 안 돼?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침이 된다. 자,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을 벗어났어. 위배됩니다. 뭐가 잘못된 계획이다? 관리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관리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관리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계획이 두 개 필요하다.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해서 질문 하나 해보면 기본 계획이 없이 방향을 잡는 계획 없이 바로 집행하는 계획을 만드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가? 하자가 발생했죠. 하자가. 그래서 관리계획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관리계획이 하자 없이 관리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본계획이 없어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기본계획 없어도 돼. 그럼 어떤 경우는 기본계획이 없어도 하자가 발생 안 할까? 조금만한 도시. 아시겠죠? 그런 건 나중에 법령에서 정해. 그럼 우리는 이 조그마한 도시는 기본계획 없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계획 만드는 게 다 돈이에요. 돈. 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고 공청해야 되고 공청회 한번 할 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건 경비를 줄이는 거고 이걸 만든다는 건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림으로 하면은 도시, 만약에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 그럼 여기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스케치를 먼저 한다고 그랬죠? 스케치. 그림의 구도를 잡고 여기는 산을 그리고 여기는 농지를 그리고 여기는 집을 그리고 여기는 둥근 해가 뜨고 여기는 공장을 짓고 여기 뭐 이걸 갖다가 구도를 잡아가지고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칠해 나가는데 자, 이 스케치는 성인이 필요하죠? 성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스케치는 모든 내용을 다 그려야 돼? 일부만 그려도 돼? 다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본계획을 또 뭐라고 불러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종합계획일까 종합계획이 아닐까? 관리계획은 기타 피아노 학원을 다 해야 돼? 한 개씩 하는 거야. 관리계획은 요 그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야. 한 개 한 개가.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이다 관리계획이다? 기본계획. 또 어떤 사람은 관리계획도 종합계획이다 뭐 하는데 막 그냥 막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돼. 왜? 시험에 뭐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지. 얘가 뭐 그걸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관리계획은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야. 그럼 걔들이 다 모임이 뭐가 돼? 모임. 종합계획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기본계획은 반드시 종합계획으로 뭐 해야 된다? 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계획에 대해서 3개 얘기했지. 도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도시에 대해서 방향은 무슨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에요. 세 번째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돼야 돼? 지침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3가지를 기본계획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쯤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도시군이 뭔데? 도시군 단위로 한다며 계획을 만든다면서 그럼 도시군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광역자치단체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 광역은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시 특도 도 특광도 특시 특도까지 합해서 이걸 광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도시는 국계법에서 계획을 만드는 단위입니다. 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이게 도시예요. 그러면 이게 특별시, 광역시, 도시라는 얘기는 말의 의미는 뭐냐?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다면,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다면, 광역시 밑에는 군도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 국계법은 밑에 구나 군을 단위로 하는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나 군이 나오면 안 되는 법이라니까. 이 군은 어디에 있는 군? 광역시에 있는 군. 그러니까 이 구나 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가 나오는 법이라니까. 서울은 그림을 그리면 뭐를 도화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서울 특별시를 도화지로 놓고 그림을 그려요. 누가 그려야 돼? 시장이 해야 돼? 구청장이 해야 돼? 시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서울 특별시가 나오고 특별시장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부산 같으면 부산시를 도화지로 놓고 그림을 그려. 그럼 구청장이 그려야 돼? 부산시장이 그려야 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가 도시다. 근데 특시, 특도는 어때요? 지밖에 없죠? 특시, 특도는 쪼갤 게 없어. 지밖에 없으니까. 그 얘는 무조건 지가 나와. 얘가 도시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요 도죠. 자,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 군이 있죠. 여기서 우리 국계법은 도를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도는 굉장히 넓죠. 이 도를 하나의 단위는 도시로 보는 게 아니고 도 안에 있는 뭐를 시, 군을 단위로 집행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이 뭐예요? 그러면 특광, 시군. 요거 특시, 특도는 안 읽어 그냥. 특시, 특도는 늘 나오는 거니까 특광, 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가 하나의 단위란 도가 아니죠. 물론 도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을까 안 잡을까? 도 차원에서도 잡아. 도종합계획이 있어. 근데 그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 법에 나와. 이 법에. 국토기본법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특광, 시, 군 단위로 이걸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도시군을 지금 반드시 기억해서 한마디 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특광, 시, 군. 자, 그러면 뭐를 도시군이라고 하느냐?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시턱도까지. 여기를 뭐로 보면 돼? 군으로 보면 되죠. 그럼 이걸 합해서 도시군이고, 부산만 놓고 보면은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군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지, 도시계획. 산청군만 놓고 보면은 군계획이지, 도시군계획이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의 토지를 놓고 보면 도시군계획이다. 용어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어요? 도시군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도시군.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도시군에서. 도시군이 뭔데? 특광 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이죠. 특광시군에서 만들어.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으면은 누가 기본계획 만들어? 서울시장. 부산광역시 같으면 누가 만들고? 부산시장. 특시는 누가? 특시장. 특도는 누가? 특도지사. 이 시는 누가? 시장이. 여기는 누가? 군수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만들어 하면 특광시장 군수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요 세 군데에서 나오죠. 도시군이란 말만 나오면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쉬면 틀려. 숨을 쉬지 말고 뭐 특광시군 이렇게 대답해야 돼. 한번 해볼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에서.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나중에 계획 만들 때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럼 주민은 어느 주민 의견 들어? 특광시군 주민 의견 듣지. 의회 의견도 들어. 의회. 어느 의회? 특광시군 의회. 외울 거 있어요, 없어? 없어. 무조건 특광시군인데 뭘 외워?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거 맞아요? 똑같은 거야, 이거. 하나의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도시야. 한번 해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만들어? 특광시장 군수가 만들어. 어느 주민의 의견을 들어? 특광시군 주민. 어느 의회 의견 듣고? 특광시군 의회. 그래서 도시군이란 말이 나오면 숨을 쉬지 말고 특광시군이라고 대답하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에서 뭐를 제시해? 장기발전 방향. 두 번째 무슨 계획? 종합계획을 이해하셔야 돼. 세 번째는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뭐가 되고? 지침이 되고. 그런데 관리계획은 장기 방향이에요? 집행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것이요. 자, 집행이란 말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해. 그러면 여기는 절대 개발하면 안 돼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집행입니다. 집행이란 건 개발할 때는 개발하게 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개발하면 안 돼요 하는 것도 이것도 집행이라고. 그럼 집행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정비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단어를 집행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에 물으면 특광 시구를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려고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하는 걸 보셨어요. 두 개다 하는 걸. 자, 요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